오늘 이슈의 더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국민의힘 김기표 의원입니다. 경기 부천시 의뢰 지역구고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최근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정치 이슈가 많습니다. 네네. 예.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이제 5일째를 맡고 있는데 롯데인드 올해 농성 중인 장 대표 네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지나가다 봤습니다. 네. 장 대표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쌍특검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분 없는 단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단식을 예.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돌파구로서 단식을 저는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단식을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을 찾은 것이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먼저 주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고 하는데 작은 이견을 가지고 지금 서로 여기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단식을 들고 나온 것은 좀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제가 소개할 때 당명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입니다.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쌍특검은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사안이다.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예외적인 어떤 제도고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하면 하는 것이 특검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이전에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식으로 저렇게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내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돌파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환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적인 것이죠. 예. 네, 명분 없는 단식은 그만두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지금 이제 공천업무 관련 수사 관련해서는 좀 수사가 늑장수사다라는 좀 비판 지적도 있잖아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수사라는 것은 외부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오히려 보안이 잘 지켜져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수사가 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나중에 결과물을 보시면 또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네네. 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라몰이다, 또 세금 인력 낭비다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2차 종합특검은 지금 국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 기존의 특검이 3개의 특검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전체 내란 행위로 가기 위한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위들을 사실 쪼개서 특검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특검을 3개로 쪼개서 했을 때 서로 유기적으로 약간 잘 안 되는 면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다음에 특검이란 것 자체가 시간과 인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더 밝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시간과 인력 하에서는 1차 특검에서 다 끝내지 못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 번 더 종합해서 특검 형태로 하는 것이 원래 특검을 진행했을 때와 똑같은 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특검으로 좀 종합해서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특검 기간이 170일 되니까 네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요. 원래 특검이 끝나고 지금 야당이 지금 특검을 무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네. 특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는 사실 수사 범위의 대상도 한정돼 있지 않고 기간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수사가 특검이 끝나면 모든 수사가 종결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수사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다만 특검으로 가는 거냐 국가수사본부로 가는 거냐 문제인데 그래서 지방선거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수사가 뭐 특검으로 끝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 안 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텐데요. 그러면 그건 아예 지방선거 자체가 없으면 말이 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없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는 수사는 원래 것이다. 계속 되는 것이니까 예. 특검을 가지고 지방선거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재판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첫 선고가 나왔잖아요. 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제 한 7, 8년 정도는 나와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예. 특검에서 10년 정도 구형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물론 내란 자체에 대한 선고는 아니었지만 사실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선고였거든요. 예. 내란 행위를 한 수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경호처 인력 그러니까 공적으로 집행돼야 될 공호처 인력을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사용했고 그때 또 하나 가진 문제는 뭐냐면 예. 우리가 그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력 충돌을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공수처에서 총을 들고 쏘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유혈 사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까지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외피적인 체포영장 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을 떠나서 내부의 어떤 범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5년은 좀 작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경심 교수 뭐 표창장 유죄한 가지고 4년인데 5년은 너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1심 결과는 계엄 절차 관련 위법 이게 어느 정도 재판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재판의 유죄 확정에 결정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권 자체에 대해서 국무회의 그 다른 일부 국무위원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국무위원들한테만 연락을 하고 한 과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실 제대로 된 계엄 선포가 아니다는 것에 어떤 판단이 좀 들어가 있는 예.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도 적법했다라고 그렇죠. 그 부분을 판단한 지금 거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해서 마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내란죄를 끌어왔기 때문에 부적법한 어떤 수사가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재판에서 그 부분에서 명확했죠. 공수처 수사권이 명확히 있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한덕수 전 총리 선고도 있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한덕수 전 총리야 저는 이제 형이 문제지 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뭐 그때 당시 국무총리로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저는 동조했다고 보고 예. 이게 잘 되면 세세만년 내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특별한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겠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나 어떤 국민의힘이 하는 행보를 보면 사실 윤핵관으로 가고 있는데 윤핵관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입장을 내는 게 일관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예 윤핵관 당을 탈피해서 다시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고의 논평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자, 정부의 중수청, 공수청 이 설치 법안 두고서 여권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수청 내부 수사관 이원화 문제 관련해서 제2의 검찰청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의원께서는 아예 중수청 폐지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수청의 연원을 보면 사실상 이제 검찰의 권력이 비대화됐다는 것이 아주 옛날부터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예.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도 그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어떤 개선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수사하는 기능을 중수청으로 좀 분리를 해야 검찰이 독자적인 과도한 권력을 갖지 않는다 이런 논의가 출발한 건데 예. 그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예. 선의의 검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악마 같은 검찰이 아니고 선의의 검찰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검찰의 어떤 수사 기능 수사의 능력을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력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 20년 지나서 그 논의가 시작되고 한 20년 지나서 지금 보는 검찰은 그때 전제했던 검찰이 아닙니다. 이미 정치 권력화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정당과 같이 행위를 했던 검찰을 봤기 때문에 예. 그 수사 기능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이
수사 기능 온전시킨다고 하면 검찰과 계속해서 연결돼서 마치 그 전에 검찰청이 하나의 검찰로서 했던 행위인 것처럼 해야 수사 기능이 온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2검찰청이라는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중수청을 따로 만드는데 전혀 수사 기능이 온전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청을 만든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찰청 폐지하고 그 검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청의 검사들은 당연히 기존의 수사 기록을 받아서 공소 여부 공소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럼 공소청으로 다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공소청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하는 수사 기능 그것은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사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문제고 결국은 제 의견은 국가수사본부를 정말 수사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검찰 개혁의 추진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중수청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정을 또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총리실 산하에서 나온 법안대로 할 거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다른 개선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론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이 마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건 내가 할게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다든지 이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존치시킨다면 특별한 사안 수사 사건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선제적인 어떤 선택권을 지금 중수청에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건이 처음에 수사하게 되면 검사한테 통보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좀 사라져야 제2중수청이라는 오해도 없어지고 기존의 중수청을 만들려는 목적이 그나마 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안부가 권력에 너무 집중된다 행안부가 왜냐하면 행안부 하나에 이제 경찰청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있죠. 또 이번에 중수청도 가면 행안부 안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수청이 폐지된다는 데 제가 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안부가 지금 과도하게 비대화하게 돼 있고 사실 법무부 산하에 두면 또 그게 기존의 검찰 공소청하고 또 합쳐져서 다시 검찰청으로 부활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깨끗하게 그 검찰에 직접 수사했던 그 기능은 아예 사라지게 만들고 그 어떤 국가가 범죄에 대응하는 그 어떤 대책은 국가수사본부를 정말 더 전문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수청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런 제2검찰청이 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없애야 한다. 뭐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은 이미 다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국민들은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결정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총리실에서조차 보안 수사권은 폐지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보안 수사권이 준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우려, 뭐 수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이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 국민이 뽑아주신 저희 일꾼들,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기타 정부 관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논쟁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폐지돼야죠. 그 이번 전체 개혁 법안을 봉욱 그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사의를 표명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검찰개혁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거 아닙니까? 뭐 검찰개혁 그 추진 자문단 6명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한 10명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게 봉욱 민정수석이 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보도에서 들려오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히 내부적인 논쟁이나 어떤 추진 과정은 알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또 제가 여당의 원내 부대표로서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서 네. 적절하게 여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김기표 민주당 의원께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네. 검사에 대한 특히 정치 검사에 대한 불신이 크신 것 같아요. 정말 기존의 지난 정부의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아니고 하나의 전 정당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 정치의 개입을 깊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현재 수사의 숫자조차 검찰에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뜻을 받아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은 그 뜻에 맞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다른 방면으로 고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공청회를 또 열잖아요. 네. 예. 정부 안이 전면 재수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면 재수정될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거는 이제 공청을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당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봐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단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예. 그것이 공청회를 통해서 또 나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청회에서 정확히 얘기된 것을 가지고 당이 청와대와 서로 국무총리실과 서로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수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당내 현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1인 1표제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지도부 회의 때 보니까 신임 지도부 9명 5대 4로 찬반이 갈렸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에 나온 거 보면은 내부에서 토론안을 가지고 토론 이견이 갈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수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에 표출한 것은 이견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저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이 정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를 창치해서 연임이라는 사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예. 근데 이 현 지도부 연임 문제하고 1인 1표제를 같이 이게 연계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당원의 1인 1표제는 사실은 가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민주당이 예. 가야 될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SNS나 네. 이런 것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거는 1인 1표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면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민주주의가 옳은 제도인데 그게 어떤 해서 나중에 도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당연히 하루빨리 도입해야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달리 또 논의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1인 1표제와 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이혜훈 의원 그 청문회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했잖아요.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를 야당 빼고 여당 주도로 단독으로라도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각종 언론에서 검증을 하고 어떤 의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라는 것이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도 이제 언론에서 확인된 것이 정확하면 여러 가지 인사 조치를 예. 할 수도 있지만 법의 뜻은 인사청문회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 그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된 시스템 자체를 지금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비겁하다. 그리고 핑계도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데 네. 자료 제출을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저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얘기하는 것이 자료 미제출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료 제출을 굉장히 많이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따져보면 예. 명분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뭐 자료를 얼마나 제출했는지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어찌 됐든 청문회를 열어서 자료 제출 여부도 더 따지고 만약에 자료가 정말 부족하면
다시 뭐 연기를 하루 정도 더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가 강구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혜원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 네.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언론 예. 보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역시 저도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